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요, 한미사이언스를 살펴볼 거고요. 붕어빵 계란빵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38,000원, 비중은 14%고요. 정수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이거든요. 일단 한미사이언스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0.82% 상승이었고요. 36,65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한미사이언스도 역시나 좀 계속해서 많이 하락을 계속 나타냈던 종목이었죠. 9만 원대에서 지금은 3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시청자님 매수가가 높지는 않아요. 요 최근에 요 바닥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같이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한미사이언스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좀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미사이언스는 어떤 종목이에요? 한미약품 이제 지주사죠. 그러니까 녹십자가 있으면 녹십자 홀딩스가 있고, 네. 한미약품이 있으면 한미사이언스가 있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LG전자가 있으면 LG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있으면 SK가 있고, 뭐 네. 이런 구조, 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사업 영역에 대한 좀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건데, 한미약품은 최근 들어서 좀 올라왔는데 한미사이언스는 밑에 있잖아요. 이걸 제가 잠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주가가 그래도 좀 위쪽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잖아요. 오른쪽이 한미. 위쪽, 위에? 예,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왼쪽에 네. 있는 건 이제 지수고요. 네. 왼쪽으로 해야겠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왼쪽은 한미사이언스. 네. 이 주식은 아래쪽에서만 있고, 맞아요. 한미약품 위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 반등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나왔죠. 근데 한미사이언스는 안 나왔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한미사이언스가 시장 수익률조차도 안 나왔다는 얘기죠. 평균치보다도. 그러면은 가격이 메리트가 있거나,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시각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예 투자 매력이 없다. 회사에 좀 중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싸다. 싸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하나 있고, 그죠? 싸다. 라는 시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뭔가 회사에 중대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왜 안 가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생각도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네. 거기서 100%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100%. 100%요? 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거 100%예요? 아니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네. 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고민 안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 네. 고민해봤자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판단해서 제외를 해버린 겁니다. 자,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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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싸면 매수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기업은 싸면 매수해야 그쵸. 되죠. 근데 이럴 수 있죠. 싼 게 아니라 싸구려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주식이 싸기 때문에 주가가 꼭 올라갑니까? 주식은 싸지만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주식은 비싸지면 더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주식은 거품이 꼈지만 그게 고점을 의미하진 않아요. 주식이 투매나 공포지만 그게 저점을 의미하진 않아요. 네이버 16만 5천원까지 갔었고요. 카카오 4만 6,500원까지 갔었고, 뭐 삼성전자 5만 1,800원까지 갔었고, 하이닉스 7만 3천원까지 갔었어요. 8만 5천원, 이게 치킨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결국 회복은 해주긴 해주거든요. 그죠? 맞죠. 근데 이 주식은 싼 거는 같은데 회복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 싸다의 기준을 잘못 세우고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싸다. 우리가 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싸면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근데 이 싸다라는 건 비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비해서 주가가 싸졌느냐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동종 섹터에 비교해 봤었을 때 싸다의 기준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이 싸다의 기준은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이 싸다가 싸지지 않은 싼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네. 좀 내용이 어렵죠? 아니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주식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네. 전 100%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주식은 뭐 때문에 쌉니다. 이게 압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득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08년도 적자 대 밸류다 58,000원 꼴이다 설득되잖아요. 카카오
그 66,000 톡비즈보드, 라인, 적자대별로 네이버 이런 설득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많은 설명이 필요 없고. LG 에너지 솔루션 150GWh 밸류다 해서 35만, 39만 설득이 되잖아요. 한 문장으로. 근데 그 한 문장에 수많은 역사도 있는 거고, 밸류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 부딪혀도. 논리로 난 싸우니까. 너는 지식으로 싸우지만 난 논리로 싸우는 거고 이치로 싸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주식에 대해서 강한 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미사이언스는 싸다라는 기준을 내세우려면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앞에 가로 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론은 가지고 있는데 얘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업의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얘기가 좀 길어도 이게 아마 투자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요? 다른 분들한테. 기업의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데 한미사이언스만 갖고 있지 않은 것? 뭘까요? 힌트. 돈은 뭘 네. 쫓죠? 이익을 쫓죠. 네. 이익을 쫓는 거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쫓는 거예요. 네.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이 네. 가치라는 건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네.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가치. 근데 그 가치는 하드 파워도 있지만 소프트 파워가 가능해요.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 사람들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꾸는 거. 네. 니체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들. 탈근대사회를 여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평가를 높게 받았어요. 자연과학 발전이 꼭 좋은 건 아니네. 이성이 꼭 중요한 건 아니네.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피폐해질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귀해진 거고. 아이작 뉴턴도 우리가 만류인력의 법칙, 이게 하늘과 신에 대한 사람의 인식을 바꿨잖아요. 정신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 활동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그 경제 활동이 그 기업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라는 기업 때문에 반도체는 한국이 짱이구나. 치킨 게임에서 승리했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Y를 만들 때는 중국의 CATL이나 다른 기업들로 안 되네?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겠네? 그럼 미국이나 유럽이라는 나라가 전기차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얘는 그냥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대안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바이오 위탁 사업에 있어서 한미 저 별 볼 일 없었던 바이오가 제네릭에 골골했던 나라가 CM의 중심이 돼버렸는데 아시아에서 CM을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셀트론 때문에 됐네? 이런 거는 존재감이 있는 거죠. 사람들,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바꿨으니까. 그죠? 70년대, 80년대 걸그룹 얘기했으면 싸대기 맞았을 거예요. 그죠? 저기 무슨 모래도 아니고 애들이 다 옷 벗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맞아.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가치를 바라보는 평가가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가치, 이런 거. 이 가치가 있어야지 돈을 불러올 거 아닙니까? 네. 돈은 유동성이거든. 이익을 쫓는 자금들. 그럼 이 돈을 흡수하려면 그 기업이 존재감이나 상징성,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비즈니스에 대한 결정을 했었을 때 그 가격은 수렴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고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미 사이언스는 그게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한미 약품인 한미 사이언스는 언제 있었냐면 이거 월봉을 보게 되면 지금은 주식이 골골되지만 2015년도에는 한미약품하고 같이 최고의 주식이었어요. 그랬네. 그때는 이 주식이 표적 항암제 키를 만들었거든. 화학 항암제에서 표적 항암제 시대를 이 기업이 만들었어.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를 동시에 죽이면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는 머리도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를 동시에 죽이니까. 근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랩스커버리 기술을 가지고서 암세포만 골라 죽입시다. 이 기술을 엮였기 때문에 인식을 바꿨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10배가 터졌던 거예요. 그죠? 혁명 같은 걸 그쵸. 일으킨 거죠? 같이 시대를 이끈 거예요. 근데 뭐가 발생이 됐어요? 표적 항암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아이씨, 재발하네? 분명히 암 치료 받았었는데 정상세포인 걸로 위장해버렸네? 그래서 면역항암제로 패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임상실험이 잘 진행되더라도 네. 과거와 같은 밸류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가 옛날에 항상 1등이 아니라 였는데 지금은 2등, 3등으로 밀려버린 거죠. 주류에서 밀려나 버린 거지. 이해되죠? 이런 네. 관점으로 한미약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싸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시대 주류에서는 벗어났다는 생각을 하면 좀 다르게 생각이 들겠죠? 내가 무리에 싸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사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앞으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조금 희미하기는 하네요. 그죠? 그러면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주식의 차트를 보면 단순히 싸다라는 생각으로 치부가 되진 않을 겁니다. 쌀 때마다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설득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걸 통해서 어떤 걸 여러분들은 얻으셔야 되냐면 38,000원에 14%면 비중이 적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값어치가 지금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아래쪽에서 기준을 찾으면 안 돼요. 위쪽에서 기준을 찾아야 돼요. 공격을 할 때, 적장의 목을 베러 갈 때는 행동대장이 나서서 병사들이 이끌어야 됩니다. 지금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들은 아군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돌진하면 실패하고 돌진하면 실패하고. 적장의 목을 베려면 중심, 고지를 점령해야 되겠죠? 중요한 저항 라인. 그죠? 고지전을 점령해야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발판을 제거할 거 아닙니까?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35,000-6,000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35,000-6,000원이 제압되기 전까지는 계속 요 구간에서 그냥 갇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36,650원에서 한 35,000원 근방 정도에서의 좁은 매매 정도만 하고 비중을 더 실지 말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고 35,000-6,000원을 완전히 제압을 했었을 때 첫 번째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간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은 비중과 가격에 대한 기준이 딱 쓴 거죠. 그래서 14% 이상의 비중을 실는 건 반대 의견.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서 지금 많이 반등 나오면 한 34,000-5,000원 정도 생각하고 거기서 조금 줄일 생각을 하자. 그리고 나서 이후 35,000원 넘어가는지 6,000원인지 넘어가는지는 이후에 판단을 하자.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네. 네. 자,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진단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면 현재 이 박스권 구간에서 34,000원 정도의 반등 시에 한번 그 비중 조절과 또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종목을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앞으로 종목을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든든하게 설득력 있는 이유와 함께 그 종목을 가져가신다면 시장의 흐름이나 종목에 대한 흔들림 없이 조금 더 단단하게 이 시장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좋은 꿀팁들 같이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